서러워도 차마 목 놓아 부르지 못한 이름들, 기억 저편에 꼭꼭 묻어둔 얼굴들, 야만의 시대를 피눈물로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 뭐 달라고 했냐서 그런 일을 말을 하십니까? 말을 하려고. 5살 때인데 다 기억납니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것이. 갑자기 그 군하시는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끌고 나갔죠. 그래가지고 그 논길 앞에서 총살 당하셨어요. 피 맺힌 통곡도 속으로 삼킨 나날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피해 학살이었다. 국가 권력의 어떤 그 무자비함, 그리고 이 무서움, 그리고 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야만 정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아주 잔인하게 이제 진압을 하게 되고요. 도처에 멸치처럼 흩뿌려진 무수한 목숨, 국가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누구도 탓하지 못했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갖다 내빼놨는데 그냥 얼굴이고 뭐 이거 피투성이가 돼서 하나도 알아볼 수도 없고, 아이고 기대기 니는 죽었고 시계는 살았구나 그러고 이제. 겁에 질린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그 사이 속절없는 세월만 70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이 철저히 외면한 진실, 여순 사건.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그날들의 이야기를 마주하려 한다. 여수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6부작 여순 사건 70주년 특별기획 9일간의 기록 제1부 출격의 밤. 지금 이게 뭔 소리야? 밤중에 웬 나팔 소리지? 아, 형님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에이, 군대까지 따라와서 그놈의 형님 소리는. 엠마, 얼른 알아보고 와. 제주도에 파견을 나가면 미 제국주의자들의 헬리콥터가 우리 배를 폭파시킨다. 우리는 모조리 수장된다. 우리는 제주도에 가지 않는다. 우리는 조국의 염원인 통일을 원한다. 민족의 반역자 경찰을 처단하자. 경찰이 쳐들어오고 있다. 경찰놈들을 타도하자. 성님, 앞에 나선 사람이 대대장이 아니고 지창수 상사 같은데요? 오늘 밤 제주도 출동 부대가 제주도에 안 간답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판을 그렇게 벌인 거야. 형님도 안 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다. 나라고 무슨 수로. 제주로 가는 것만 알고 있었지. 아까는 미군을 타도하자더만 시방은 경찰을 처단하자는데요? 1948년 10월 19일 저녁, 여수 신월리 제14연대 1대대 병력의 군인들은 제주 출동을 앞두고 여수 신항에서 성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는 김지회 중위, 지창수 상사 등 40여 명의 주동자들이 총소리와 나팔소리로 신호를 알리고 제주도 출동 명령을 거부하며 부대원들을 선동한다. 당시 제주도 파병을 가기 위해 연병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제14연대대원 서형수 씨의 증언이다. 그날 제주도 갈 사람은 연동장에 다 있었고 모여갖고 일대 대대방 모여갖고 있었어. 네. 제주도 간다는 첫 번째는 뭣도 모르고 전부 다 좋아서 했지. 시사노파 풀고 막 성소리 나면서 연속해서 성소리 나고 누가 선동만 이제 말수로 선동만 한 줄 이제 누군가는 몰라. 제주도 4.3 사건 말이야. 친합으로 가면 전부 다 배파장수 이제 미 제국수 그것이야. 해줄 수 없다고 떠서 미국 놈들 떠서 말하자면 우리 적들이 몰려온다 그랬잖아요. 폭파시켜본다고 말하자면 그렇지. 나왔죠.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이 지창수가도 몰라. 14연대 제주 출동 명령은 10월 15일 우체국 전보를 통해서 내려졌다. 그러나 그보다 빠른 10월 5일 열흘 전 박승훈 연대장이 새로 부임할 때부터 제주 출동은 결정됐다. 부대에서는 시가전 훈련과 함께 새로운 무기 교체가 시작되었고 제주도 파병은 부대원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파병 당일 밤 10시 출항을 앞두고 부대 내에서는 제주도에 출동하는 장교들을 위한 환송회가 열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14연대 김형훈 중대장의 증언이다. 최초에 우리한테 공개 장교 식당 장교 없애야 되겠다고 포위한 것이 그 아까 말도 저녁 먹은 식사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할 거야 가지고 다른 건 다 배에 싣고 이제 이 주먹밥 그때는 주먹밥 배가 위에서 먹으려고 주먹밥을 이제 각 중대별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총소리가 이제 났어요. 거기에 전부 장교 식당 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들어와서 지금 포위됐습니다. 불을 딱 꺼버렸거든. 컴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양관으로 나오면 저쪽 사격 대상이 되니까 내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막 싸기 시작해.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한 14연대는 새벽 1시가 넘어 여수읍내로 진격했다. 확성기를 들고 부대원을 규합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주동 세력의 한 명인 지창수 상사로 알려져 있다. 지창수의 신상이나 행적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다만 14연대 인사계 하사관으로 나이는 23세, 계급은 특무상사. 지극히 온순하고 때론 감격하기 쉬운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당시 김형훈 중대장은 기억한다. 키가 컸지. 그러고 잘생겼어요. 키가 컸는데 뚱뚱하고 좀 살이 찌고. 지창수 사람이 괜찮았어. 4연대 1기기, 광주 조선 계행비대 시절에 1기야. 1기고 나보다 선배지. 나는 2기인데. 지창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최근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1949년 1월 22일 지리산 거림골에서 제3여단 5연대 이믹순 대위가 이끈 토벌대에 생포되어 서울 육군본부로 이송됐다. 연병장으로 빨리 집합해! 형님, 대원들이 싹 다 어디로 뛰어가는데요? 우리도 연병장으로 나가야 쓰지 않을까요? 어찌된 상황인지 좀만 더 지켜보자. 경찰이 쳐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다들 모이나 봅니다. 일제 앞잡이 하던 놈들이 다 경찰 그놈들 아니냐? 죽일 놈들. 군인 날개를 지들 한참 아래로 깔아보니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간 우리가 당한 게 얼마냐? 제주도 간다고 신식 무기도 받아놨는데 우리도 나가볼까요? 제주도 출동 예행 연습한다고 맨날 구봉산 넘어 다니더만 오늘 밤 경찰을 상대로 바로 실전에 돌입하는구나. 14연대는 제주 출동을 앞두고 수일 전부터 구봉산을 넘어 시가지까지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제주 파병은 부대 외부에도 알려져 있었다. 당시 여수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중구 씨는 학교 훈련 교관이 김지회 중이었다고 한다. 훈련 교관으로 14연대 쪽에 군인들이 와서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근데 나중에 난리가 난 뒤에 들어본 게 지창수고
이제 김지혜 단다. 김지혜 중위가 노상 우리 훈련 교관이 단다.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어떻게? 아니 내가 그때 여수사건 난다라고 또 같이 그때 애행 연습도 그렇게 해놓을게 애행 연습한 걸로 알았지 다. 방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집에 있어서 뭐냐 일주일 전에 해도 또 한갑다. 그리만 생각한 거지. 그날 아침에 벌써 우리 학교 가는데 경찰서 불 내버렸더만 불 질러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온 그 시기 화양내가 나고 막 맥혀고 말이야. 그리고 그날 해돋이 딴 때 같으면 환에 비치는 때도 해도 안 비쳐요. 주도 세력인 김지휘와 지창수 등 40여 명의 군인은 제주도 애군 인민을 학살하라는 작전이 군인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이를 거부했다. 이들은 병사들이 가진 경찰에 대한 반감을 적절히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대부분의 병력을 소집할 수 있었다. 아이고 매, 아가, 너도 저 소리 들었냐? 예, 넘너리 너머에서 들리는 총소리 아닌가요? 그자, 나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지? 아이고, 이것이 또 뭔 일이다냐? 나는 저 총소리만 들으면 시방도 다리가 달달 떨린다. 행여나 또 못 볼 걸 볼까? 아이고 징한 걸. 아야, 내일은 학교 가지 말아라.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어쩝니까?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험한 세월 끝났는가 했더만 아직도 당한 멀었는갑다. 무슨 일인지 제가 아랫방 당수거른께 알아보고 올게요. 들어본게 넘너리 군인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 같은데. 신월리 군인들이 제주로 출동한다대요. 에?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들었냐? 당수거른이 그러셨어요. 제주에 난리가 났다고요. 어메, 그런 숭한 소리 하는 거 아니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란께. 너는 우리 집안 하나뿐인 장손이요. 여수 군인들을 제주로 보내서 거기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한대요. 내 인양반을 그냥 애를 데리고 뭔 소리를 한다냐. 당숙이고 뭐고 이놈의 인간을 그냥. 어머니, 저도 알 만큼 다 알아요. 10월 상황은 이제 대대적인 토벌을 하겠다.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발족합니다. 그게 10월 11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5연대 병력 1대대가 들어옵니다. 대구에 6연대가 있었는데 거기 대대 병력이 들어와요. 이런 상황에서 해안선에서 5km 접경지대에 있는 지역은 적성 지역으로 간주하고 허가 없이 출입하면 공비로 간주하고 사살하겠다 하는 송해찬 제9연대장의 포고령을 발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4연대 1대대가 아마 1000명이 좀 안 되는 병력입니다만 파병 명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제주 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의 설명이다. 1948년 발생한 제주 4.3은 어느 정도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이승만 정부에게는 큰 골칫거리였다. 정부와 미 임시군사고문단은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제5여단 여단장 김상겸 대령을 임명했다. 제주도 경비사령부 설치는 그동안 경찰 중심의 진압작전에서 군인 주도의 토벌작전, 즉 초토화 작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여수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가 제주도로 출동하게 됐다. 도울 김영옥 선생은 여순 사건을 이렇게 정리한다. 14연대의 소수 한 40명의 군인이 항명한 사건이 아니라 자기 자국민을 이 양민을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거는 군인들이라도 받아서는 아니 될 명령이라고 말이에요. 국가가 당시에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지니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총체적인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 성님, 아니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곳인데 자들은 왜 제주도 안 간다고 저러는 겁니까? 명령도 명령 나름이지.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라는 게 만들어져서 난리가 났잖냐. 거기도 경찰 새끼들이 난립니까? 미군이랑 경찰이 제주 사람들을 싹 쓸어 죽이고 있다잖냐. 이승만 반대한다고 산채로 태우고 산 사람도 잡아다 묻어버리는 통에 멀쩡히 살아남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더라. 그러면 제주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우리까지 가서 아예 제주 사람 씨를 말리라는 거였습니까? 그러니 안 간다는 거다. 아니, 못 간다는 게지. 제주 4.3 진압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동족을 죽이는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1차적인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승만 정부의 통치 행위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건이 지역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사실 남한 전체에 끼쳤다고 보여지죠. 여순 사건 연구자 김덕중 박사다. 제주의 비극은 여수의 비극보다 1년 앞서 시작됐다. 1947년 3월 1일 제주읍에서는 3.1절 기념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만세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이 군중에게 총을 쏴 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결정되면서 통일정부 수립이 불가능해지자 무장한 주민들이 경찰과 우익단체를 습격하고 이듬해 4월 3일 제주 4.3이 발발했다. 미 군정은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이용해서 진압작전을 진행하다가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에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군인주도의 초토화 작전을 선포하며 전국의 군인들을 집결시켰다. 그중 여수 14연대 제주 출동도 제주 사람들을 토벌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이다. 김익렬은 제주에 주둔한 구연대 연대장으로 당시 제주의 비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사람이다. 그는 제주 4.3 발발의 원인을 미 군정의 실정에서 비롯한 제주도민과 경찰의 충돌로 보았다. 김익렬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피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주 인민유격대와의 협상을 주도했다. 제14연대의 동족상잔 절대 반대와 미군 즉시 철퇴 주장은 당시의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은 이렇듯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에 대한 인식이 김익렬 연대장을 통해 전해지면서 바탕에 깔려있던 것이다. 경찰이 국군을 습격했다! 경찰이 군인을 죽이고 장교를 죽였다! 경찰을 잡자! 김지혜 중위는 제주 출동 거부에 반대하는 장교 몇이 사살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이야. 지창수 상사, 우리 사병들은 경찰이 총을 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로 알고 연대 병력 거의 다 우리 측에 합류했습니다. 일단 나가자. 경찰이 막아설 겁니다. 우리 사병들이 경찰을 막을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산으로 간다. 지리산으로. 밖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여순 사건 발발 이후 자연스럽게 지역의 좌익 세력이 규합되자 한편에서는 14연대 봉기군이 중앙의 좌익이나 남로당과 사전에 교감, 지시, 내통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14연대는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했고 이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당시 14연대 부대원이었던 비전향 장기수 고 김영만의 증언이다. 여순 사건이 어떤
지령에 의해서 정말 옮긴 것이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연 발상적이고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제주도 정말하면 이게 동지를 잡으라고 가라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 자연적 폭발적인 거이지. 자연 발상적이지. 누같이 언제 어느새 누가 그것이 어려가 지시했습니까? 14연대 봉기군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결연히 길을 나섰다. 이들이 부대를 나와 길을 막는 경찰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당시 14연대가 지난 길에 위치한 봉산지소 신영길 소장의 목격담을 들어보면 세간에 알려진 이야기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인들이 경찰만 보면 죽이고 이런데 빨리 피난 가라고. 또 그런데 또 파주소는 갈 데가 없잖아. 그렇게 우리 그 지서 앞에 그가 전부 밭인데 비인 지나가는 거야. 따로 지서 간판도 있고 나를 보고도 그냥 다 지나간 거야. 남산동에서 국도까지는 아마 1000m가 되거든. 그냥 걸어가는데 그 부대를 몇 번을 내가 마주쳤단 말이야. 죽을 열어서 시내로 들어오고 난 국도 기사로 가고 이러니까 그 다리 휘황찬이 밝은데 더군다나 카빈 척구리 메고. 여기는 여수 순천경찰서입니까? 여수 경찰서로 군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군대가 반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군인들이 여수 시내로 나와서 경찰서를 습격하려고 합니다. 군인들이 순천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들리십니까? 제14연대가 여수 시내로 진격해서 경찰서를 습격했다는 소식은 새벽 1시경 여수의 전화 교환원을 통해 순천경찰서로 전해졌다. 순천경찰은 전남 도경에 소식을 전했으며 이윽고 제5여단 사령부에도 보고됐다. 전남 도경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광양, 구례, 곡성, 고흥, 보성, 벌교 등 경찰서에 응원부대를 편성하여 순천으로 파견할 것을 명령했다. 순천 동천을 마주보고 순천경찰과 응원경찰은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가 방어선을 구축했으나 파죽지세의 제14연대 군인들을 막지 못하고 철수하거나 피신했다. 제주 파병을 위해 미리 신항으로 나가 있던 대대는 본부에서 발생한 비상사태의 소식을 듣고 복귀하다 시내로 나온 봉기군과 합류하게 된다. 제14연대 김일도 대원의 증언이다. 그 제주도로 파견 나갈 그 짐 싣고 차에 싣고 배가 있었다니까. 배를 타고 있는데 비상이 걸려서 서정 파출소까지 또 구보를 해서 가니까 구봉산에서 막 실탄 쏘고 시내로 온 거예요. 시내 그 유리창 문이 자글자글해. 어째 총을 쏘고 들어오니까 일개 분대는 서정 파출소에가 있고 일개 분대는 그국에만큼 있고 또 우리는 그 강변 그 전에 백마계라고 안 있어. 백마계. 그래갖고 이제 날 새끼 이제 도로 합류가 되어버렸지. 14년대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여수 제14연대는 1948년 5월 4일 광주 제4연대에서 차출한 병력과 지역에서 모집한 병력으로 창설됐다. 광주 제4연대에서 차출된 하사관들 중에는 좌익계가 침투해 있었고 경찰의 주목을 받던 지역의 좌익 청년들이 신변 안전을 위하여 제14연대에 지원했다. 당시 14연대원 김일도 씨는 호기심으로 군에 지원했었다고 한다. 모병 나왔는데 아주 카키복에다가 모자 쓰고 나왔길래 19살 무구님이 이제 호기심이 이제 따라 모병에 간 거예요. 가서 시험을 보는데 이승만 대통령만 쓰면 또 구국법 구단만 웹불만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도 지독하게 됐고 식사라는 것이 순전히 밀만 쌀만 줬어요. 밀. 생밀. 어머니, 아랫방 당수거른이 방에 안 계셔요. 세복에 아무 기척도 없던데 뭔 일이 다냐? 어제 저녁 드실 때만도 계셨으니까 밤늦게 나가신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너는 식전 뒷바람부터 뭐든 다고 그냥 반을 찾았어. 어젯밤 총소리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군인들이 총 쏘는 거를 무엇이 어쩐다고 그냥 반한테 물어봐야.
너는 자꾸 그 양반하고 얽히지 말란 게. 아유, 나가 너가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그 양반을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요? 당숙 어르신이 인민위원회 사람이라서요? 아서 좌익이 죄는 아니지만 좌익한다고 사람 잡아들이는 시상이요. 너는 행여나 들은 척도 하지 말으라이. 그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일제 때는 해방운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지는 알지만 지금은 하도 시상이 수선한게 그러지. 그나저나 당숙 어르신은 어디 계실까요? 그 양반이 인민도 하고 건 게 뭔 일이 있으면 나설 것이요. 김지혜 중위님, 경찰들은 전부 피신하고 경찰서는 텅텅 비었습니다. 재상사, 우리 병력은 얼마나 되나? 600명 정도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순천으로 가는 기차를 탄다! 제14연대 봉기 핵심 주동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지리산이었다. 그것이 제주인민 30만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주동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병사들은 지리산 길목에 있는 구례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부대 내 무기고와 탄약고를 털어 청기류로 무장한 봉기군은 구봉산을 넘어 지금의 충무동 로타를 지나 읍내를 통과하고 곧장 진남관과 경찰서를 지나 여수역까지 진격했다.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부대는 없었다. 그들이 제주 인민을 살리기 위해 나선 산행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 되었다.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의 얘기다. 항명의 경우에는 이제 그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었는가, 명령의 정당성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제주도민의 학살을 전제로 했었다는 것. 현지에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명백히 학살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지점에서 재조명해야 하지 않느냐. 근데 반란이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이제 널리 퍼지고 뭐 도전받지 않는 성역으로 남아 있었냐면 분단 반공 국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민간인 학살하고 아주 밀접한 그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그리고 설령 이것이 반란이었다 하더라도 그 광범위하게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님, 뒤에 남아봐야 성치 못할 것 같아서 따라 나서긴 했는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반란 아닙니까? 쉿! 눈치 못 넘어. 그 방정 맞은 입 좀 다물어라. 사람의 목숨을 지켜야 할 군인한테 거꾸로 사람을 죽이라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은 안 지켜도 된다. 절대 반란 아니다. 돌아가는 판이 여수가 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수역에서 대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시작이겠지. 지창수 상사가 대장도 아닌 것 같은데. 대장이 누구도 상관없다.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자. 하긴 시방 어디를 가든 일제 앞제비하던 놈들이 완장 차고 댕기는 꼬락선이도 눈꼴 시리고. 좋소, 나도 2판 4판이요. 형님, 우리도 한군에 가십시다. 에휴, 해방되면 좋은 세상이 열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시 쫓기는 세상이다. 그래, 한번 가보자. (1948년 10월 19일) 여수주둔 제14연대. 동포의 학살은 군인의 사명이 아니었기에 병사들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선택했다. 여수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6부작 여순사건 70주년 특별기획 9일간의 기록 제1부 출격의 밤. 극본 천안화, 감수 주철이, 연출 안정희, 해설 김종성이었습니다.